자, 기출유형 39번 면접법의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여부에 따라서 면접법을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가장 빡세게 구조화된 거고, 요거는 덜 구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구조화된 면접은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비구조화된 면접은 그냥 내 맘대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맘대로는 아니에요. 자, 표준화된 질문지 혹은 조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자율성이 가장 낮은 면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딱 스크립트가 있고 스크립트에 따라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순서로 질문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개량화하는 것들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응답도 뭐 물론 이제 오픈 퀘스천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응답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질문지 그 조사표를 사용했을 경우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는 데 용이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랑 E라는 사람을 이제 면접을 했을 때랑 그 어떻게 응답이 다른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주관성 혹은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접에서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앵무새?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I가 해도 되겠죠. 그 정도면은.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깊이 있는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딱 정해진 질문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추가적인 것을 알고 싶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응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질문만 하는 것이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자, 핵심적인 질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은 질문지 내용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형 질문이 가능하고 구조화된 면과 비구조화된 면접의 중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해서 완전히 100%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네, 진행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 뭐 부차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반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질문은 질문지 내용대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변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이제 자유로운 상호작용. 이건 거의 뭐 수다 떠는 거랑 비슷해요. 뭐 가장 자유도가 높은 그 면접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서로 조사 자율성이 가장 높은 면접 방법이에요. 질문지 설계를 위한 탐색적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를 하면서 구조화된 면접을 위한 핵심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굉장히 높고 신뢰도는 낮지만 타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는 정해진 질문만 쭉 하고 딱 엔드 이렇게 되는데 비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또 계속 이제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계속 이제 그 프로빙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그 진행되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떤 타당성, 이야기의 타당성에 이런 것들이 자료의 타당성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많이 필요하고 조사자의 역량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엔 조사자의 역량이 그렇게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줄줄줄 읽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비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정말 그 센스 있고 타이밍 좋고 유도리 있고 이거 뭐라 그러지? 융통성 있게 적재적소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더 높게 필요해요. 주관성은 편향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체계성이 떨어지고 개량화가 어렵습니다. 자, 면접법의 구분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문제 볼게요. 비표준화, 비구조화 면접의 장점으로 짝지어진 건 융통성 있죠. 면접 결과의 비구조화는 신뢰도가 어때요? 없어요. 그럼 B 있는 거는 전부 다 아웃 되는 거고 면접의 결과자료 수량 및 통계 처리가 용이하지 않죠. 자, 그러면 C 있는 거 아웃. 그럼 그리고
그럼 이제 2번이 답인데 D 볼게요.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자료를 이제 제공하죠. 그러니까 뭐 탐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 표준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지가 있고 이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계속 읽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할 때는 이거는 비구조화를 사용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표준화 면접을 사용하고, 자유현상은 비구조화고 융통성 있는 것도 비구조화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면접법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